네, 이란은 새 최고 지도자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알려진 대로 하메네이의 차남이 새 지도자가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강경파여서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رهبری به عنوان سومین رهبر نظام مقدس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란 정부 측에서 공식화를 한 겁니다. 초상도 공개를 했고요.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된 건데 강경보수의 반서방 노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버지 하메네이가 이제 집권하던 당시에는 공식 직책은 없었지만 흔히들 문고리 권력, 막구 실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청나게 뒤에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2019년에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었고요. 새 최고 지도자가 선출됐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완전한 복종을 하겠다, 충성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원범 위원님, 저는 그동안 약간 모호하게 차기 지도자가 선출이 된 듯 만 듯 했던 상황에서 공식화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란도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은 이제 벨라에테 파키라고 그래서 신정 체제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거에 있는 12번째 이맘이 재림할 거라고 하는 12이맘파인데 그 재림하는 이맘을 현세에서 대리하는 게 라흐바르라는 최고 지도자거든요. 예. 그게 이제 호메이니, 하메네이였거든요. 그러려면 종교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모즈타바는 종교적 권위가 높질 않아요. 그 신학자 그 계급 중에서 가장 이제 매체가 탈레반이 그 탈리브란 뜻이에요. 그 이슬람 신학도들. 그다음에 이제 후다툴 이슬람, 여기 후다툴 이슬람이 지금 하메네이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는 이제 아야톨라였거든요. 근데 아야톨라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임명되면서 아야톨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성직자 계급에서도 아야톨라는 아니었고 또 하나는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릴 때 호메이니 또 하메네이도 세습 왕정을 무너뜨렸다라는 말을 했는데 예. 본인들이 지금 세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버지도 이 세습하는 거에 지금 하메네이도 찬성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지는데 하메네이로 갔다는 얘기는 결국 이란도 지금 다른 90점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무즈타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아버지 죽었고 누나, 매형, 조카들 다 죽었거든요. 그럼 남는 건 복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본인이 순교, 본인들 편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꾸로 본인이 모든 가장 큰 피해며 권력을 가지니까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국면에서는 오히려 모즈타바가 내부의 강경파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무조건 강경파 반서방 인물이라고 해서 전쟁이 길어질 거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협상 국면에서는 모즈타바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예.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하메네이가 팔레비 왕조의 세습을 무너뜨리고 이제 신정일치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자리에 오는 것은 반대를 했다 이런 유언장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유언장을 불사르고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된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이 세습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모든 어떤 전국은 혁명수비대가 일단 권력을 잡고 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민족 국가들 공격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몇 시간 만에 그냥 혁명수비대가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모든 권력은 일단 혁명수비대에 있고 문제는 이 모스타파가 그동안 혁명수비대를 사실상의 어떤 지휘하고 영향을 행사해왔던 오히려 하메네이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한 입장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혁명수비대를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뽑힌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하메네이가 순교자의 어떤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어떤 이 비타협적인 투쟁들 이걸 이끌어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한 보도가 나온 지가 한 일주일 넘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뒤늦게 인정을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이제 하메네이를 때려서 사망시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메네이보다 더 강성인
아들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성공한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또 이 아들이 과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제 혁명수비대를 이용을 해서 더 강한 공격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 하면, 그럼 트럼프가 이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분, 과연 그게 이제 갖춰져 있을까? 뭐 결국은 하메네이를 사망시키더만 그 다음에 더 센 사람을 지금 임명시킨 거 아니야? 이런 예. 이제 비판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없앴다라고 하고, 또 특히 딴 사람 모르겠지만 이 무스타파는 안 된다라고 그동안 입장을 밝혀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이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아마 트럼프의 좀 심기를 상당히 건드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든 제거하겠다라고 이미 경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메네이 차남 지도 체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כעת אנו עוברים לשלב הבא במערכה, בו נגביר את הפגיעה ביסודות המשטר וביכולותיו הצבאיות. בידינו מהלכים מפתיעים נוספים שאין בכוונתי לחשוף. 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또 앞서 얘기를 한 것은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일단 본인의 말을 다 뭐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하메네이 아들이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런 경고가 제2의 참수작전을 시사한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엄효식 실장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매우 나쁜 사람으로 칭하면서 그 다음에 더 나쁜 사람이 오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고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그 다음 지도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겠다는 말을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협박성, 압박성 발언이지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될 텐데, 이런 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마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몇 가지 아마 협상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런 조건을 새로운 그 정치 지도자가 수용하는지 어떤지를 보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또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2차 참수 작전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미 뭐 신변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인선이 늦어진 이유, 인선을 공식화한 게 늦어진 이유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직접 표적이 될 가능성을 경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처음 이제 공습을 당했을 때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다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조한범 위원님, 지금 모즈타바 같은 경우는 이란 안에 있는 건 맞을까요? 예, 왜냐하면 없다면 저렇게 수장으로 만들 수가 없죠. 만일에 일종의 뭐 은폐된 정보전이다,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제가 보기엔 과연 옳으냐. 예. 왜냐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든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지 않은 이란의 미래를 위한다면은 나는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누가 되든 제거하겠다거든요. 지금 모즈타바가 강경파라고만 알려졌지 아직 입장은 안 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일단 이 국면에서는 이란이 강경한 태도로 갈 가능성은 높은데, 근데 지금 저렇게 메시지를 내게 되면 지금 이란이 테러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저에게는 끝까지 옥죄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즈타바가 언제 모습을 나타낼지, 그다음에 모즈타바의 첫 메시지가 뭔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그라치 장관 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영구적 종전까지는 싸운다거든요. 예. 어차피 봉합을 하면 또 칠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강경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지금 이제 주목되는 건 언제 모습을 내고 첫 번째 공개적인 메시지를 뭐라고 내느냐. 이게 이번 전쟁에 이 모즈타바의 그 발언이 그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일단 이란 안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 종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이란이 조금 메시지를 강경하게 내는 것 같고 새 최고 지도자를 선출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갑자기 좀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게 지금 세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한편으로 봐서는 더 세게 붙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봐서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점에 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이란의 어떤 공격이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서서히 그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혁명수비대가 뭔가 좀 이 수습을 해서 다시금 공격할 수 있는 전열을 정비했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지금 이제 아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유가가 급속히 올라가는 상황들 이게 아마 미국 국내 여론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의 일시형 상황인데 조금만 참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국민들이 참아낼지 그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다음 주까지는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양쪽 다 이렇게 갈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공멸할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도 물론 압도적인 군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전쟁을 수행한다 그러면 국내적 여론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결국 퇴로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가 제일 관점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이제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강경한 지도자 나왔으면 나머지 어떤 혁명 수비대를 또 이렇게 뭔가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뭔가 이제 좀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고 최근에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란 대통령의 발언이 누군가 중재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재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조원범 위원님께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란 대통령은 좀 사과를 했고 그 와중에 또 공격은 계속됐고 엇박자가 좀 이란 내부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저희가 어떤 시그널로 읽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권한이 없어요. 예. 군 통수권은 지금 모주타바, 라흐바르, 혁명수비대, 정규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기 말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실권은 없는 그렇죠. 대통령이군요. 두 번째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일단 주변국에게 사과했어요. 공격을. 그다음에 제3의 국가가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이 전쟁 시작된 지 첫 번째 중재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이란의 속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실권 없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한 말에는 복선이 좀 깔려 있다. 출구를 모색하고 싶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복선이 깔려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